여러분, 제가 말이죠. 한국에 다녀온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앨리슨 리처드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CNN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다큐멘터리에 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깊이 다룬 적이 없었죠. 제가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는 미래를 이끄는 도시들을 주제로 한 시리즈였는데 그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 바로 서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일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은 스케일일 거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화려한 도시 풍경은 제게 이건 뭔가 다르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 한국인의 생활 방식은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촬영팀과 함께 도시의 중심부로 향했어요. 첫날 일정은 서울의 상징 중 하나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담는 것이었죠. 밤하늘을 배경으로 은은한 조명이 빛나는 플라자를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 곡선미와 미래지향적인 건축 양식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촬영 중 제 카메라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됐어요. 굉장히 당황해서 근처 상점을 찾아다녔지만 원하는 배터리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저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카페 직원에게 부탁하더니 그곳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잠시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놀라운 건 그 직원 또한 전혀 망설임 없이 장비를 빌려주었고 그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길거리까지 어디서나 따뜻함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이곳 사람들이 가진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낮에 겪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이미 저를 압도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친절할까?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 답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K-팝 연습생들의 삶을 촬영하러 갔어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목적이었죠.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그들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주변에서 그들을 돕고 응원하는 가족, 친구, 선생님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연습생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같은 팀원들에게 춤 동작을 가르쳐 주거나 안무를 함께 맞추며 팀의 사기를 북돋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오랜 문화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요. 이런 모습은 제가 익숙한 미국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었기에 더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연습생들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던 중 한 연습생의 부모님이 저희 팀에게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며 대기실로 초대했어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떡, 김밥, 그리고 한국식 음료들이 놓여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요?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손님이잖아요. 한국에 오셨으니 따뜻하게 맞아야죠.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환대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 상사와 영상 통화를 하며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본사는 처음부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느낀 진짜 모습의 그런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앨리슨, 우리가 원하는 건 시청률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한국은 자극적인 뉴스거리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느끼고 본 이 나라의 진정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야 시청자들에게도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발전된 경제와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부터 K-팝 연습생들의 일상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K-팝이라는 단어는 이미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치열한 현실에 대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촬영을 통해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제대로 조명해보고 싶었어요. 도착한 연습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시설도 최첨단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연습생들의 열정이야말로 이 공간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만난 한 연습생은 18살의 소년이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지 3년째라고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춤과 노래 연습, 그리고 외국어 공부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힘들지 않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출 때 관객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팀원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자주 보던 경쟁 위주의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연습실 구석에서는 또 다른 연습생이 한 동료에게 춤 동작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칫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도 서로를 돕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우리가 함께 잘해야 팀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연습생들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할 무렵 한 연습생의 부모님이 저희 팀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신 김에 간단히 드시고 가세요. 라며 초대해 주셨는데 그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 떡, 그리고 수정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물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해 이런 걸 하셨나요? 그 질문에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멀리서 오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오랜 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낮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곧바로 CNN 본사에 있는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촬영을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발전만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가치관, 특히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앨리슨, 우리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합니다. 시청률을 높이려면 한국의 치열한 경쟁 문화나 어두운 이면을 더 부각해야 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면모를 담아낼지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다음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사람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적 성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판교의 한 회사에서 촬영을 마친 후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 누나라 부르며 마치 가족처럼 대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혁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상사의 요구와 상관없이 제 방식대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상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은 기존의 계획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진정성과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사의 반응을 두려워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되기엔 너무나도 특별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촬영팀과 함께 한국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의 화려함과 첨단 기술에서 벗어나 한국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담아내기 위한 촬영이었어요. 우리가 방문한 곳은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민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먼 데서 오셨다면서요? 라며 손을 흔들며 다가오시더군요. 이웃집 할머니부터 청년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큰 항아리 앞에서 배추에 양념을 묻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김장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중 한 할아버지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기엔 양도 많고 일이 고돼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재미도 있고 금방 끝나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와야 어려울 때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농촌의 관습이 아니라 한국인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공동체의 정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김장을 마친 후에도 모든 주민이 함께 점심을 나눴다는 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과 음식들이 올라왔고 그중 몇 가지는 우리가 먹어보라며 제 접시에 직접 담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촬영은 단순한 영상 작업을 넘어 한국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단지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도시에서는 IT 혁신과 스타트업의 협업 정신으로, 농촌에서는 김장과 같은 생활 속 협력으로 말이죠. 농촌 촬영을 마친 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으려면 단순히 도시의 번화함이나 경제적 성공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화를 깊이 조명해야 한다는 점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며 다시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들의 발전은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사의 답변이 어떨지 불안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며칠간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 전통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주제는 한국의 명절 문화였어요. 마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한 가정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 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안 곳곳에서 명절 특유의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송편을 빚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리고 있었죠. 우리 가족에게 설 명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죠. 이렇게 모여야 서로를 이해하고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명절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촬영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인터뷰 중 떡국을 맛보던 도중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어 얼굴이 창백해졌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일제히 걱정하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며 손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셨죠. 사실 당시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매운 음식에 대한 걱정만 했었지, 떡국처럼 평범한 음식이 소화에 부담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미안해하며 죄송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몰라서요. 라고 말하자 가족들은 오히려 웃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한국 음식도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진정되었고, 저는 그들이 보여준 배려심 깊은 태도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한국의 모습은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문화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죠. 저는 촬영을 마친 뒤에도 그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한 뒤 다시 한번 한국의 명절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설날 아침에 진행될 차례 준비로 한창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한참 후 가족의 막내 손자가 다가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줌마, 떡국 드셔보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떡국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떡국을 먹는 게 왜 설날에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웃으며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떡국은 설날에 한 해가 더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느끼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게 서로의 삶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떡국 한 그릇에 담긴 깊은 의미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공동체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죠.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한국인의 또 다른 따뜻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집에까지 배웅해 주시겠다고 나선 할아버지가 계셨던 겁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밤길이 낯설면 안 되지요. 이 동네에서 제가 다 알아요. 같이 가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저와 동행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정의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선 낯선 사람도 이웃처럼 챙겨야 한다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땐 서로 기대야 하고 기댈 데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족과의 추가 촬영은 저에게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더욱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첨단 기술과 경제적 성공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과 문화가 진정한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다면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 아래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여정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어디에나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도시의 모습은 분명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기술과 경제적 발전을 이룬 또 다른 아시아 국가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와 K-팝 같은 세계적 유행 외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촬영을 이어가며 점차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문화에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연습실에서 만난 K-팝 연습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들의 열정은 단순히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경쟁 위주의 사회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조차도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김장 촬영 때 만난 농촌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긴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환한 미소로 서로의 수고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건 힘들어요. 다 같이 살아야죠. 라고 말하던 한 할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설날 아침에 촬영한 대가족의 차례 준비 모습이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송편과 떡국을 나누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은 제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이 있지만 한국의 설 명절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독특한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말해주신 한마디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명절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지금은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단순히 혈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이고 명절은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GDP나 IT 혁신 같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정 놀라웠던 점은 사람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럼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이런 요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철학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편집 작업에 돌입했을 때 저는 본사가
처음 요구했던 자극적이고 강렬한 스토리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의 진정한 매력, 즉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나라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우리가 원하는 건 화제성이야.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시청률에 도움이 될까?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경제 강국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 상사로부터도 뜻밖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앨리슨, 이번 작품은 우리 채널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당신의 결정이 옳았어요. 이 모든 반응은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느껴본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단순한 촬영 경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배운 가치들은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성공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따뜻한 사회라는 걸 느꼈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요. 여러분도 꼭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특별한 곳이니까요. 다음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